할머니의 스마트폰 전쟁기.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손목시계를 2번 확인하며 분식집에서 나왔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맞춰 모든 일을 끝내는 게 습관이었다. 아들이 작년에 사준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보니 화면에 1430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참 신기하긴 하네. 시계도 되고 전화도 되고. 말수는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했다. 아들한테 전화하고 가끔 동네 마트에 전화해서 배달 주문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 외의 기능들은 마치 외계 문명의 산물처럼 느껴졌다. 동네 슈퍼 앞에서 오랜 친구 오 여사를 만났다. 오 여사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순을 불렀다. 야, 말순아. 너 카카오톡 해? 카카오. 뭐? 아이고, 이 양반아. 카카오톡. 요즘 다들 하는 톡 말이야. 나도 어제 며느리가 가르쳐줘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완전 신세계더라. 오 여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다. 뭔가 글자들이 위아래로 쭉 늘어서 있고 노란색 말풍선들이 가득했다. 봐봐, 여기 우리 동네 아줌마들 단체방이야. 순이도 있고 영자도 있고. 아, 그리고 봐. 이게 이모티콘이라는 거야. 오 여사가 화면을 톡톡 건드리자 웃는 얼굴 그림이 나타났다. 말수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바라봤다. 이걸로 뭘 하는데? 뭘 하긴. 맨날 수다 떨지. 오늘 뭐 해먹었나? 날씨가 어떤가? 손자들 근황은 어떤가? 그리고 사진도 보내고 받고 그래. 어제 순이가 자기 손자 돌잔치 사진 보내줬는데 우리 집에 앉아서 바로 봤다니까. 말순의 눈에 호기심이 번뜩였다. 사진을. 전화로? 그럼. 그리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녹음해서 보내면 돼. 아, 그리고 무료야. 전화 요금 안 나와. 무료라는 말에 말순의 귀가 쫑긋 섰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나? 당연하지. 너도 스마트폰 있잖아. 어려울 거 없어. 며느리나 손자한테 부탁해봐. 오 여사와 헤어진 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손자 지훈이와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다면. 집에 도착하자 중학교 1학년인 손자 지훈이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쭉쭉 넘기며 뭔가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지훈아, 내 할머니. 지훈은 시선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할머니한테 좀 가르쳐 줄 거 있는데. 이제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카카오. 카카오톡? 그거 좀 깔아줄 수 있나? 지우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그거 어려워요. 할머니가 쓰기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오 여사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설치는 해드릴 수 있는데 할머니가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요. 문자도 잘 못 치시잖아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할매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무식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지우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 진짜. 할머니, 그냥 쓰지 마세요. 복잡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할매가 무식하단 소리네. 좋아, 두고 보자.
말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니 여러 가지 네모난 그림들이 나타났다. 평소에는 전화 아이콘만 찾아서 눌렀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도 유심히 봤다.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말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만져봤다. 그러자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뭔가 글자들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말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 이게 뭐야? 하지만 곧 호기심이 앞섰다. 오 여사가 말한 카카오톡을 찾아보기로 했다. 화면에 있는 글자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았다. 말수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찾아가며 카카오톡이라고 치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큐, 큐. 아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문자 하나 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분식집도 운영하고 자식들도 키워낸 자신이 이 정도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카카오톡이라는 글자를 완성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뭔가 나타났다. 오, 나왔네. 노란색 말풍선 그림과 함께 카카오톡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설치라는 버튼도 있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설치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뭔가 동그란 게 빙글빙글 돌면서 진행되고 있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마치 중요한 수술을 기다리는 보호자 같은 심정이었다. 잠시 후 화면에 설치 완료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됐다. 됐어. 말수는 혼자서 박수를 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이 새로 생겨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왔다.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이름도 적고 비밀번호도 만들어야 했다. 이런 할 일이 이렇게 많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겨우 가입을 완료했다. 그런데 또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라고 나왔다. 프로필 사진이 뭐야? 사진을 넣으라는 건가? 말수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봤다. 갑자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말수는 전화기를 자신 쪽으로 더 가져왔는데 그 순간 촬영 버튼을 실수로 눌러버렸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말수는 경악했다. 코가 확대되어서 코털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은 프로필로 설정되어 버렸고 말수는 어떻게 바꾸는지 몰랐다. 그 순간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저녁. 지훈의 말이 멈췄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지훈아. 잘 됐다. 이거 좀 봐봐. 내가 카카오톡 깔았는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 지훈은 할머니의 폰을 받아서 봤다. 그리고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다. 할머니, 이 사진 이상하지? 어떻게 바꾸는 거야? 지훈은 빠르게 할머니의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었다. 예전에 가족 사진 찍을 때 나온 할머니의 단정한 사진으로 교체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그런데 정말 혼자서 설치하신 거예요? 말순의 표정이 우쭐해졌다. 그럼 이 할매가 그렇게 무식한 줄 알았나? 지우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그랬나 봐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지우는 할머니에게 카카오톡의 기본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대화하는 방법, 이모티콘 보내는 방법, 사진 보내는 방법까지. 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타자 속도가 너무 느렸다. 한 줄 치는데 5분이 걸렸다. 이건 연습이 필요하겠네. 지훈이 저녁을 먹고 학교 숙제하러 방에 들어간 후 말수는 혼자서 카카오톡과 씨름했다. 일단 오 여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친구 추가를 해봤다. 성공했다. 오 여사와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첫 메시지를 보내봤다. 여보세요.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찾는 데만 또 5분이 걸렸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을 기다렸지만 오 여사는 답이 없었다. 아마 자고 있거나 폰을 멀리 두었나 보다. 말수는 하품을 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씨름한 탓에 눈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내일은 좀 더 연습해봐야겠어. 말수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자신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오 여사처럼 자유자재로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아니다. 할 수 있어. 이 할매가 73년을 산 게 헛것은 아니지. 말수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정복해보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카카오톡을 설치할 때 실수로 설정해둔 것들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동네 아줌마들 단체방에 말순의 코털 사진이 프로필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스마트폰 정복에 대한 열의가 잠까지 줄여놓은 것이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후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오 여사였다. 말순아, 어제 톡 보냈더라.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좀 히읗히읗. 말수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지훈이가 사진을 바꿔줬는데 곧 연달아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말순 언니, 프로필 사진 뭐예요? 키읔 마이너스 순이. 어머나, 깜짝 놀랐네요. 마이너스 영자. 말순이 너 사진 먹고. 무섭다잉 마이너스 오여사. 말수는 급하게 자신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다. 그런데 어젯밤에 지훈이가 바꿔준 사진이 아니라 여전히 그 코털 클로즈업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알고 보니 지훈이가 채팅방에서만 사진을 바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체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오 여사가 어젯밤 말순을 동네 아줌마 단체방에 초대했을 때 그 충격적인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었다. 큰일 났다. 말순은 당황했지만 인내오기가 생겼다. 좋아, 이 할매가 직접 해보자. 일단 지훈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어제 무식하다는 식으로 말한 게 아직도 기분이 상했다. 스스로 해결해보기로 했다. 말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켰다. 어제 카카오톡을 설치할 때 사용한 그 검색하는 곳 말이다. 프로필 사진 바꾸는 방법.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입력했다. 예전에 비하면 조금 빨라졌지만 여전히 한 문장 치는데 10분이 걸렸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여러 개의 링크 중에서 유튜브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 여사가 요즘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배운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클릭해보니 젊은 남자가 나와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 딱 내가 찾던 거네. 말수는 영상을 보며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젊은이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 더보기 탭을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잠깐. 오른쪽 아래가 어디야? 말수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화면을 자세히 봤다.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찾아보니 겨우 더보기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누르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설정이라는 메뉴도 찾았다. 됐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였다. 설정 안에는 온갖 메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프로필 관리라는 것을 찾는 데만 또 15분이 걸렸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드디어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화면에 도달했다. 이제 새로운 사진을 골라야 했다. 갤러리를 열어보니 지훈이가 예전에 찍어준 가족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사진을 골랐다. 이제 됐나? 확인해보니 정말로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해냈다. 말수는 혼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바로 오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바꿨어요. 그런데 타자가 너무 느려서 답답했다. 뭔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유튜브 영상에서 본 음성 메시지 기능이 생각났다. 마이크 버튼을 찾아서 눌러봤다. 오 여사야, 나 사진 바꿨다. 음성 메시지가 전송됐다. 곧 오 여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머, 훨씬 좋아졌네. 그런데 말수나, 너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 말수는 뿌듯했다. 음성 메시지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말수는 스마트폰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로운 기능을 배웠다. 첫째 날 이모티콘 사용법, 둘째 날 사진 전송하는 법, 셋째 날 단체방 만드는 법. 매번 젊은 유튜버들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쉽지 않았다. 하나의 기능을 익히는데 평균 3시간은 걸렸다. 구글이란 놈이 참 똑똑하긴 한데 할매들 기준으로는 전혀 안 만들었네. 그래도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계속 연습했다. 어느 날은 실수로 단체방에서 나가기를 눌러서 난리가 났다. 말순이 어디 갔어? 톡방에서 사라졌네. 무슨 일 있나? 말수는 당황해서 오 여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오 여사야. 내가 톡방에서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말수나. 너 실수로 나가기 눌렀구나. 다시 들어오면 돼.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만 또 1시간이 걸렸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말순의 실력은 점점 늘어갔다. 타자 속도도 빨라지고 이모티콘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젊은 공익 근무 요원을 만났다. 이름표를 보니 김대현이라고 되어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주민등록 등본 좀 떼려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말수는 대현이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혹시 스마트폰 잘 아나? 네, 어느 정도는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게 요즘 카카오톡 배우고 있는데 아직 어려운 게 많아서. 대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 대단하세요. 요즘 할머니들 중에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직접 배우신다니 정말 멋있어요. 그래.
고마워라. 그런데 사진 여러 장 한꺼번에 보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거요. 간단해요. 보여드릴까요? 대여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줬다. 사진 여러 장 보내기, 동영상 찍어서 보내기, 심지어 화상 통화하는 방법까지. 화상 통화라는 게 있어요. 얼굴 보면서 전화하는 거. 네. 손자분과 통화할 때 얼굴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도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이죠. 집에 돌아온 말순은 신이 났다. 새로 배운 기능들을 하나하나 시험해봤다. 먼저 어제 마트에서 산 김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동네 단체방에 보냈다. 오늘 김치 담갔어요. 이모티콘까지 자연스럽게 보냈다. 곧 댓글들이 달렸다. 우와, 맛있어 보여요. 말순 언니 김치 진짜 맛있는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말순은 뿌듯했다. 음성 메시지로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보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훈아. 잘 왔다. 할머니가 뭘 좀 보여줄까? 말순은 스마트폰을 들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봐봐, 할머니가 이제 이거 다 할 수 있어. 화면을 보여주며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전송하고 음성 메시지까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말순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너 낳은 애 키운 년이다. 이 정도는 금방이지. 지훈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제가 처음에 너무했나 봐요. 도와드렸으면 됐는데. 괜찮다. 덕분에 혼자 힘으로 배웠잖아. 더 뿌듯해. 그때 말순의 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여사였다. 말순아, 내일 순이 생일인데 화상통화로 축하해주자. 말순은 지훈을 보며 물었다. 지훈아, 화상통화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그것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네. 말순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카메라 앱을 눌러버렸다. 갑자기 화면에 할머니와 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뭐야?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같이 셀카 찍어요. 셀카가 뭐야? 같이 사진 찍는 거요. 찰칵.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찍은 첫 번째 셀카가 완성됐다. 오, 신기하네. 이것도 보낼 수 있어. 당연하죠. 가족 단체방에 보내볼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도와주어서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곧 아들 며느리에게서 댓글이 달렸다. 어머, 엄마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말순은 흐뭇했다. 그날 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네 친구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손자와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역시 나이가 들어도 배우면 되는구나. 그런데 아직 하나 배우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화상통화. 내일은 그걸 꼭 배워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지훈이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우리 지훈이. 이모티콘까지 자연스럽게 보낸 자신이 신기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어제 배운 화상 통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찍 일어났다. 오 여사가 말한 순이의 생일 화상 통화 축하를 위해 미리 연습해 두어야 했다. 화상 통화. 얼굴 보면서 전화하는 거라고 했지. 스마트폰을 켜고 어제처럼 유튜브에서 카카오톡 화상 통화 방법을 검색했다. 이제는 검색하는 속도도 제법 빨라졌다. 영상을 보니 전화 아이콘 옆에 있는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된다고 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말수는 일단 지훈이에게 연습해보기로 했다. 지훈이가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지훈아, 잠깐. 네, 할머니. 이거 좀 봐줄래? 화상 통화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지훈은 시계를 보더니 조금 급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야 해서. 오후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할머니가 혼자 해볼게. 지훈이 학교에 간 후 말수는 본격적으로 화상 통화에 도전했다. 일단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전화가 연결되자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말수나? 응, 나야. 그런데 화상 통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거. 전화 걸 때 카메라 모양 누르면 돼. 근데 말수나, 너 진짜 대단하다. 요즘 뭐든지 다 배우네. 전화를 끊고 말수는 다시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카메라 모양을 눌러봤다. 잠시 후 화면에 오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 됐다. 말수나, 나 보여? 화면 속 오 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말순도 신기해서 손을 흔들어 봤다. 오 여사야, 신기하네. 진짜 얼굴이 보인다. 그럼 이제 너도 화상통화 달인이네. 오늘 저녁 순이 생일 때 써먹어봐. 첫 번째 화상통화 성공에 기분이 좋아진 말수는 하루 종일 여러 기능들을 연습했다. 이제 카카오톡의 웬만한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후 3시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계산을 하는데 마트 사장이 말을 걸었다. 할머니, 요즘 카카오톡 하신다면서요? 그래. 누가 그러던. 오 여사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스마트폰을 완전 잘 쓴다면서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말수는 조금 쑥스러워했다. 뭘? 그냥 좀 배운 거지. 대단해요, 진짜.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있는데 전화만 하시거든요.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봐야겠네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아줌마 몇 명이 말순을 불렀다. 말순 언니. 잠깐만요. 순이, 영자, 그리고 새로 이사 온 박씨 아줌마까지 모여 있었다. 언니, 저희도 카카오톡 좀 가르쳐 주세요. 오 여사가 그러는데 언니가 이제 스마트폰 박사라면서요? 박사는 무슨? 그냥 좀 배운 거지 뭘.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럼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시든지. 간단한 거라도 알려드릴게.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훈이를 기다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오늘 화상통화도 성공했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카카오톡 가르쳐달라는 부탁도 받았어. 지훈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하. 저녁 7시 순이의 생일 화상통화 시간이 됐다.
동네 아줌마들 단체방에서 모두 화상통화에 참여했다. 말순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오후에 연습한 덕분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순이야, 생일 축하해. 언니들 모두 고마워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축하받으니까 더 좋네요. 화면에는 순이를 비롯해 오여사, 영자, 그리고 말순까지 4명의 얼굴이 나타났다. 각자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느껴졌다. 말순 언니, 정말 스마트폰 잘하게 되셨네요. 이 정도는 뭐. 하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말순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무서운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집은 동네 스마트폰 학원이 됐다. 매일 오후 2시마다 아줌마 3-4명씩이 찾아와서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워갔다. 자, 여기 봐요. 이모티콘 보내려면 여기를 눌러야 해요. 언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나도 그랬거든요. 천천히 해봐요. 말순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코털 사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로 공부한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언니가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동네 아줌마들은 모두 카카오톡 기본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반찬 자랑방이라는 단체방까지 만들었다. 매일 오전마다 각자 만든 반찬 사진을 올리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날씨 정보도 나누었다. 할인 마트 정보, 병원 진료 시간, 동네 소식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이제 우리끼리 연락하기가 훨씬 쉬워졌네요. 맞아요. 전화비도 안 나오고. 말순은 동네에서 스마트폰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스마트폰 관련 질문이 있으면 말순을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출장을 가게 됐다. 전에 같으면 집 전화로 한 번씩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말순은 아들과 며느리, 지훈이가 모두 들어있는 가족 단체방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 사진을 찍어서 공유했다. 아들이 출장지에서 사진을 보내오면 말순도 집에서 만든 밑반찬 사진을 보내주었다. 엄마 음식이 그립네요. 빨리 들어와서 많이 해줄게. 지훈이와는 특히 더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카카오톡으로 얘기해주고 할머니도 동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골 넣었어요. 우리 지훈이 멋있다. 할머니도 이모티콘 잘 쓰시네요. 히읗히읗. 이제 할머니도 젊은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지훈의 생일이 다가왔다. 작년까지는 전화로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말순은 미리 준비해뒀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예쁘게 포장까지 했다. 그리고 화상통화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시간 말순이 화상통화를 걸었다. 지훈아, 화상통화 받아봐. 할머니, 갑자기 화상통화요? 화면이 연결되자 말순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까지 나오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해. 지훈은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스마트폰 박사잖아. 촛불 꺼봐. 화면 너머로 지훈이 촛불을 후하고 불었다. 말순도 함께 박수를 쳤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살짝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랑 이제 진짜 통하는 것 같아서요. 말순도 코끝이 찡해졌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통하는구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단순히 오여사 자랑에 자극받아서 시작한 일이었다. 손자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오기로 도전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동네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됐고, 가족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게 됐다. 무엇보다 지훈이와의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기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 73년을 살아오면서 말수는 처음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가 왔다. 지훈이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사랑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지훈이 앞으로도 할머니랑 많이 톡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티 이모티콘까지 보냈다. 이제 말순에게 스마트폰은 더 이상 무서운 기계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달이었다.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의 창구였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 박사라고 불렸지만 말수는 더 중요한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톡으로 통하는 할머니. 그날 밤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배워볼까 하는 설렘과 함께